젊은 양반, 주차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 차 문 열기가 힘들어요. 아, 그거요?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조심해서 타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걸로 트집을 잡으세요, A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믿으시겠어요? 매일 자신을 괴롭히던 그 젊은이가 하필이면 아들의 회사 면접장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연 이 70세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복수? 아니면 용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감동적인 이야기 어르신 수다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낡은 외벽과 좁은 주차장,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도시의 소음들이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70세 김만수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뒤에는 곧 벌어질 예상치 못한 운명의 장난이 숨어 있었죠. 퇴직 후 혼자 지내는 만수에게는 나름의 작은 일과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이상한 차량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죠. 관리사무소에서 부탁한 것도 아니었지만 만수는 이 일을 자신만의 소중한 임무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아들 현우는 바쁜 직장 생활로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지만 만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작은 일상의 루틴들이 그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별일 없겠지. 만수는 주차장을 천천히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도는 것이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만수에게는 이런 새벽 공기마저도 소중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나와 바깥 공기를 마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만수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35세의 최도윤 때문이었죠. 몇 달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도윤은 만수와는 정반대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파트에 들어오고 아침에는 서둘러 나가는 도윤의 모습을 만수는 달갑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죠. 도윤은 자신의 은색 소나타를 항상 만수의 낡은 아반떼 바로 옆에 바짝 대어 놓았는데 이때마다 만수는 자신의 차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주차장 곳곳에는 빈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니, 주차장이 이렇게 좁은 것도 아닌데 왜 꼭 내 차 옆에다가. 만수는 속으로 불평했지만 처음에는 그저 참고만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굳이 젊은 사람과 다툴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격도 급하고 말도 거칠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큰일이라도 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만수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다시 도윤의 차가 만수의 차와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려고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몸을 비틀어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는 이런 동작도 쉽지 않았죠.
게다가 차문이 도윤의 차에 살짝 닿을 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네. 정말 기가 막혀. 만수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이런 사소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바쁘더라도 목표가 있고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일상에서 이런 작은 갈등들이 생각보다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오후 무렵 만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뛰어와서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정장 차림의 그의 모습에서는 어딘지 모를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도윤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시계를 힐끗 보며 서둘러 하는 인사였습니다. 마치 만수가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방해물이라도 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만수는 네,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의 하나 없는 젊은 놈. 어쩌다 저런 애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 나이에도 기본 예의가 없을까? 이날 저녁 만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8시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는 이웃 간의 배려라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 무례한 젊은이가 곧 자신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사실을요. 운명이란 참 기묘한 법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만수와 도윤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윤의 주차 습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죠. 어떤 날은 아예 만수의 주차 구역 경계선을 넘나들며 주차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이제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밤에도 내일 아침이 걱정되어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벌어진 일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도윤은 전날 밤 늦게 들어와서는 아예 만수의 차 앞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주차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만수가 아침 일찍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차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할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방송을 내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도윤은 1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네. 만수는 화가 나서 도윤의 집 호수를 확인하고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린 후에야 부스스한 머리의 도윤이 문을 열었는데 그의 첫마디는 만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이 이른 시간에?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젊은 양반, 당신 차 때문에 내가 차를 못 빼겠어요. 좀 옮겨주시겠어요? 만수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지만 도윤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아, 그거요? 잠깐만요. 지금 급해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결국 병원 예약을 취소해야 했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만수의 마음속에는 도윤에 대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수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현우였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현우가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 전화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현우야. 응, 방금 먹었다. 무슨 일이야?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네. 만수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아들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대규모 채용을 하거든요. IT 업계에서는 꽤 큰 이슈예요. 현우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팀장 자리에서 이번 신입 채용 면접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은 규모가 커서 회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도 우리 현우가 있는 회사면 좋은 곳 아니냐? 네, 그래서 지원자도 엄청 많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면접이 시작되는데 아버지께서도 시간 되시면 구경 오셔도 되거든요. 회사에서 가족들 견학도 환영한다고 해서요. 만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던 현우가 이제는 큰 회사에서 면접관까지 하게 되었다니 정말 대견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도 어렵다더니 우리 동네 그 싸가지도 혹시 어디 면접 보러 다니나? 만수는 문득 도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어딘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예의 없는 사람이 과연 어느 회사에서 뽑아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야, 면접 볼 때 인성도 많이 보나? 당연하죠, 아버지. 요즘에는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팀워크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됨이 안 되면 함께 일하기 어려우니까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그 녀석은 절대 안 되겠네. 기본 예의도 없는데 무슨 인성이 있겠어? 그런데 아버지, 혹시 우리 동네에 젊은 사람들 많이 살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이고, 말도 마라. 요즘 젊은 놈들은 정말 예의라는 게 없어. 우리 동네에도 한 놈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 만수는 도윤과의 갈등에 대해 아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있고 말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기본 예의도 없고 남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정말 부모가 어떻게 키웠나 싶어. 현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 무례한 이웃이 며칠 후 자신의 면접실에 앉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아버지,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시고 사세요. 그래야지 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요즘 젊은 놈들은 다 그런 건지. 만수는 이날 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면접관을 한다니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예의 없는 젊은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 일어날 놀라운 운명의 반전을요. 금요일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아들 현우의 제안으로 그의 회사를 견학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아들이 면접관으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평소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만수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특별한 하루였죠.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은데. 만수는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아들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회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나니 마치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만수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오늘만큼은 아파트의 그 무례한 젊은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거든요. 현우의 회사는 강남에 위치한 대형 IT 기업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만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큰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러웠거든요. 젊은 시절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며 현우를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현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안했지만 결국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 만수는 그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싶었죠. 로비에서 현우가 만수를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현우의 모습은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였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현우는 오늘 면접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지원자가 총 25명 정도 와요. 오전에 12명, 오후에 13명으로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이번 채용은 정말 중요해서 임원들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 우리 현우가 면접관 하는 모습 한번 봐야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팀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현우의 말에 만수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때와는 참 다르네. 만수는 지원자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거든요. 어떤 지원자는 노트북을 펴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지원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서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호명되어 면접실로 들어가는 지원자들의 모습을 보니 만수도 덩달아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원자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의외로 일찍 나오기도 했고 어떤 지원자는 떨면서 들어갔다가 환한 표정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몇 명의 지원자가 더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만수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바로 최도윤이었습니다. 평소 아파트에서 보던 그 무례한 젊은이가 바로 여기 아들의 회사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이었죠. 만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히 도윤이 맞았습니다. 도윤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잘 다려진 네이비 정장,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 아파트에서 보던 그 거만하고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심지어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여기에 면접을 보러 왔다고? 이게 무슨 우연이람.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만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무례한 사람이 아들의 회사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아직 만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면접에 대한 긴장감 때문인지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손에는 땀이 나는지 자꾸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었고 다리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숨을 쉬기도 하고 자료를 읽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도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보여주던 그 건방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금의 도윤은 그저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평범한 젊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면접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리는 모습에서는 어떤 절실함마저 느껴졌죠. 심지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까지 보였는데 이런 모습은 평소 아파트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평소에는 그렇게 거만하더니 역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다른 지원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윤의 모습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었죠. 평소 만수에게 보여주던 그 무례한 태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의 면접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도윤의 이름을 호명하자 도윤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우연히 만수와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죠. 분명히 만수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면접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았죠. 만수는 도윤이 면접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젊은이가 과연 면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현우는 도윤을 어떻게 평가할까? 갑자기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세상은 좁다는 말이 맞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하다. 만수는 면접실 문을 바라보며 안으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실 안에서는 현우를 포함한 3명의 면접관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번이 팀장으로서 진행하는 첫 번째 대규모 채용이라 더욱 신중했죠. 각 지원자의 이력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준비해온 터였습니다. 다음 지원자 최도윤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보통 지원자들이 보이는 긴장감과는 조금 다른
마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윤입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는 듯 문 쪽을 힐끗힐끗 바라봤죠. 대기실에서 본 그 노인이 혹시 면접과 관련된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현우가 말했지만 도윤은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신만만하게 준비해온 멘트를 술술 말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아,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준비해온 자기소개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죠. 현우는 물론이고 다른 면접관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크게 심호흡을 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본 그 할아버지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평소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면접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도윤 씨,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물 한 잔 드실까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면접장에서 긴장하는 지원자들은 많이 봤지만 도윤처럼 뭔가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기소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죠. 이력서상으로는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진 지원자였는데 실제 모습은 기대와 달랐거든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최근에 진행하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현우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도윤은 조금씩 본래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야기가 나오자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100%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말이 끊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왜인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도윤의 답변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은 분명히 있어 보였지만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최도윤 씨, 팀워크에 대한 경험은 어떠신가요?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현우가 인성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도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아파트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저는 그동안 사실 도윤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항상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도윤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현우는 이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 컨디션 난조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현우의 배려 있는 말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면접은 계속 엉망이었습니다. 준비해온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더듬거리기만 했죠. 심지어 간단한 기술 용어도 헷갈려서 잘못 말하는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현우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때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온 답변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이 회사가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도윤의 답변은 평범했고 다른 지원자들과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우가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윤은 인사를 하고 면접실에서 나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도 면접을 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도윤이 나간 후 다른 면접관들과 간단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네요. 맞아요.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현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괜찮은 인재인데 면접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 지원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매일 괴롭혔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대기실로 나온 도윤은 다른 지원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면접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눈치챘죠. 도윤은 가방을 챙기며 만수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말 운이 없네. 하필이면 오늘 여기서. 도윤은 한숨을 쉬며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이렇게 망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도윤은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평생 이렇게 중요한 면접을 망친 적은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윤은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설마 바로 김만수였습니다. 만수도 도윤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섰죠.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직원들과 면접 대기자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건방지던 도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뭘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망친 충격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방금 전 면접에서 팀워크와 인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주차 문제로 할아버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만수는 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의외였죠. 젊은 양반,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나? 만수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면박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네. 사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할아버님께 무례하게 굴 이유는 안 되죠. 도윤은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급하게 나가던 이유도 주차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이유도 모두 취업 준비 때문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할아버님은 왜 여기에 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일해서 면접 구경하러 왔지.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 면접을 본 회사에 만수의 아들이 다닌다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면접관 중에 만수와 닮은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면접관 중에 김현우 팀장님이 그게 내 아들인데. 만수의 대답에 도윤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면접을 본 그 팀장이 바로 만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럼 제가 방금 면접 본 게, 그래, 현우한테 면접 봤구나. 도윤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 싶었죠. 하필이면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할아버지의 아들 앞에서 면접을 봤다니요.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복판이었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과 면접 대기자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봤지만 도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젊은 양반. 사람들이 다 보잖아. 만수가 당황하며 도윤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드님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다른 곳은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고 여기마저 안 되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같이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젊은 양반, 일어나. 일단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만수는 도윤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도윤은 일어나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됐어. 이제 그만하고. 만수는 도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렇게 건방지던 젊은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을 바꾼 것 같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현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다가오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면접 보신 분 아니세요? 도윤은 현우를 보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현우야, 이 친구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야. 만수가 현우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와 도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래, 바로 이 친구야. 현우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 면접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현우는 아버지와 도윤, 그리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면접 대기자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광경을 본 직원들과 다른 지원자들도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죠. 현우가 기지를 발휘해서 근처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세 사람이 이동했습니다. 문을 닫자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죠.
만수는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도윤과의 모든 갈등 상황을 이야기했죠.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현우가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오늘 면접에서 그렇게 집중을 못 하셨던 거군요. 현우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도윤이 면접 중에 계속 신경 쓰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 평소 실력과 달리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거든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버님께 얼마나 스트레스를 드렸는지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최도윤 씨, 일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현우가 만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도윤의 절망적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우야, 이 친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나 보다. 만수의 예상치 못한 말에 현우와 도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게 화가 났을 텐데 오히려 도윤을 이해하려는 모습이었거든요.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만수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생활에 쫓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도윤의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도윤이 고개를 들며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자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이해해 주려는 만수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만수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고개를 숙였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회사 업무를 분리해야 했거든요. 도윤의 실력은 분명히 있어 보였지만 오늘 면접에서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도윤 씨, 솔직히 오늘 면접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현우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력서상으로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으니 현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우를 바라봤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 재면접을 봐보시겠어요? 현우의 제안에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면접 기회를 준다는 것이 꿈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웃으로서 예의를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오늘 깨달은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의 배려에 감격했거든요. 만수도 아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탄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고마워, 현우야.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부자간의 따뜻한 대화를 보며 도윤은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좋은 분들이 고생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할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도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죠. 알겠다.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만수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네. 만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매일 얼굴 보던 이웃이 내 아들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다니. 정말 운명 같아요. 현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일 재면접 준비 잘하시고 오늘 깨달은 것들 잊지 마세요. 현우가 도윤에게 당부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회의실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희망과 감사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재면접을 받았습니다. 밤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정리한 마음 덕분에 본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죠. 면접관들도 전날과는 확연히 다른 도윤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윤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 첫날 도윤은 출근하기 전에 먼저 만수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수가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도윤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오늘 첫 출근이지? 축하한다. 네, 할아버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런데 좀 일찍 나가는구나? 네, 첫날이라 일찍 가서 준비하려고요. 그런데 할아버님, 제가 주차를 다시 정리해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차가 여전히 만수의 차 옆에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도윤은 만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차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까지 했죠. 이제 할아버님께서 편하게 차를 타실 수 있어요. 고맙다, 젊은 양반. 만수는 도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아파트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만수를 만날 때마다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고 주차도 항상 배려심 있게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특히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김만수 씨, 요즘 젊은이가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무뚝뚝하더니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수는 도윤의 사생활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계속 궁금해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차소리도 크게 내며 들어오던 도윤이 이제는 조용히 들어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니까 말이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만수가 마트에서 무거운 쌀을 사들고 오는데 도윤이 마침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님,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도윤이 재빨리 다가와서 쌀포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내가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제가 해야죠.
도윤은 쌀포대를 들고 만수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른 주민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죠. 정말 고맙다. 차 한잔하고 가지 않을래? 만수가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죠.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할아버지가 자신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들어와. 만수의 집에 들어간 도윤은 집안 곳곳에 걸린 현우의 사진들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현우 팀장님 어릴 때 정말 귀여우셨네요. 그래, 어릴 때는 정말 말 잘 듣는 아이였어. 만수가 아들 자랑을 하며 차를 끓여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시며 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죠. 할아버님, 그런데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뭐, 익숙해졌지. 현우도 바쁘고 말이야. 만수의 말에서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마음이 아팠죠. 앞으로 제가 종종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그럼 고맙지. 만수는 도윤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젊은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도윤은 정말로 만수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퇴근길에 안부를 묻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 씨가 저 젊은이를 완전히 사람으로 만들었대. 맞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가 대단해요. 주민들은 만수가 도윤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운명적인 만남과 도윤 스스로의 깨달음이 더 컸지만 만수의 포용력과 이해심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최도윤 씨 요즘 어때요? 아, 그 친구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먼저 인사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만수가 도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듣고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죠. 회사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아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고 다들 말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현우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특별히 한 건 없어.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이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이지. 만수의 말에 현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포용력과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창문 너머로 조용히 들어오는 도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소음을 내지도 않고 주차도 배려심 있게 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만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뿌듯했거든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만수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도윤과의 관계였죠. 이제 도윤은 만수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닌 마치 손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특히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만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하러 나가실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도윤이 만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 도윤은 주말마다 이렇게 만수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래, 좋다.
벚꽃도 많이 폈다던데. 만수는 기뻐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만 하던 산책이었는데 이제는 대화 상대가 있으니 훨씬 즐거웠거든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할아버님, 그런데 저 정말 많이 변했나요? 도윤이 문득 물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늘과 땅 차이지. 예전에는 정말 어휴.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때 일들도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만수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진심 어린 말을 꺼냈죠. 할아버님, 사실 제가 할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까칠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은 정말 존경해요. 저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계시다니.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만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보람 있게 느껴졌거든요. 사람은 실수로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냐지. 만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도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할아버님, 현우 팀장님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말이에요. 현우한테?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뭐.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이제는 마음 착한 젊은이가 되었다고 말해줄게. 만수의 말에 도윤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던 방문이 요즘에는 조금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고 도윤과의 상황도 궁금했거든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에는 도윤이가 자주 들려서 외롭지도 않고. 도윤 씨가요? 정말 많이 달라졌나 보네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 예의도 바르고 배려심도 많고 마치 내 손자 같아. 만수의 말에 현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다니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아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다들 말해요. 그래, 다행이다. 특히 후배들을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사원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할 때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모든 팀원들이 좋아해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만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대견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특별한 건 없어.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처음에는 나도 화가 많이 났어. 요즘 젊은 놈들은 다 저런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친구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을 거야. 만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누구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현우는 아버지의 지혜와 포용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현우 팀장님도 오셨네요. 어서 와, 도윤아. 현우가 오랜만에 왔어.
안녕하세요, 팀장님. 개인적으로 뵙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우도 웃으며 응답했죠. 저도 반가워요. 아버지께서 요즘 도윤 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요? 좋은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화목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맞아요. 정말 운명 같아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도 이웃도 결국 다 사람이야. 만수가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못 풀어낼 관계는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님. 도윤이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돌아간 후 도윤도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례한 젊은이라고만 생각했던 도윤이 이제는 소중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웃을 넘어서 가족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죠.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만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따뜻한 만남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출근하기 전에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님, 앞으로도 제가 계속 찾아뵈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이웃이잖아. 네, 앞으로는 할아버님께 먼저 인사드릴게요. 매일매일. 도윤의 약속을 들으며 만수는 행복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바뀔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고받는 인사, 주말마다 함께하는 산책,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최도윤의 진심 어린 변화, 그리고 현우의 현명한 판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힐링 스토리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나 감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